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이라는 자가 1년 전부터 공모해서 몰래카메라도 사고 그 조작 방법도 가르치고 뭐 파우치백도 사고 그 사는 과정도 촬영하고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던 이자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절반쯤 함정에 빠졌다가 더 깊이 빠지지는 않고 몸을 빼쳤는데요. 이제 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갑자기 법 앞에 쪼그라들었는지 이것들이 그동안 아주 찰떡 같은 원팀 공조를 자랑하던 바로 이자들이 이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재영이는 아니 그거 김 여사가 인사를 주무르고 있다는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 준 거지 내가 뭔가 바라기 위해서 갖다 준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서울의 소리는 아니 그거 최재영이 평통 자문위원인데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갖다 준 거다라고 직무 관련성을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영이는 자기의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별로 없다. 관련성이 없다. 그 부인을 한 것이고 서울의 소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에 서울의 소리의 주장대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거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재영의 주장대로 아니 뭐 직무 관련성 같은 건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우선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재영이도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최재영이한테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혐의라든지 불법 촬영 혐의는 남아있지만 말하자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한테 뭔가 파우치백을 전해줬다는 식의 뇌물 공여 이거 죄는 가장 무거운 죄인데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재영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은 없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의 소리 입장에서는 애초에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고 그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들의 애초의 목적과 구도가 어그러지는 거니까 최재영이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여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서울의 소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그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요. 받아들여진다면 최재영이는 중형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좌파들 입장에서 최재영이는 이미 써먹을 만큼 다 써먹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먹으려고 너 감옥 좀 갔다 와라 올해. 그래야 네가 감옥을 좀 오래 들어가 있어야 뇌물 준 걸로 그래야 김건희 잡고 윤석열 잡을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최재영이를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파우치를 갖다 주고 10여 차례 이상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가스라이팅 하듯이 김건희 여사를 압박하고 그리고 나서 또 파우치 갖다 준 다음에도 왜 그거 안 들고 다니냐고 또 압박하고 했던 직접적 행위자는 최재영이 아닙니까? 최재영이가 아니 난 직무 관련성 같은 거 없이 그냥 갖다 줬어요 라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주장이 공모해서 뒤에서 지원해준 서울의 소리의 주장보다 더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대다수 법조인들은 설사 이 파우치백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무슨 이른바 직무 연관성이라는 게 일부 인정이 되더라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그걸 알고 뭔가를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입증하냐. 그러니까 이것은
좌파들은 이거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는 소재로 쓰려고 기획했겠지만 그거는 턱도 없는 소리다 처음부터. 그런 해석이 다수 법조계의 의견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명이요. 또 대명. 또 대표는 이재명. 또 대표는 이재명. 첫날 만날 대표만 해먹으라 그러죠. 뭐. 이 대표 또 대명을 보면서 이게 대통령인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또 대명. 대표가 그렇게 좋은가?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평론가로서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신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평론가로서 볼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 이재명 창가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연임을 호소하고 있어요. 마치 봉건시대 때 말이죠. 왕이 시틀리어 가지고 야, 나 왕 그만할래. 그러면 일제히 세자부터 달려나와 갖고서 온 중신들이 석고대죄하면서 지구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석고대죄하면서 제발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러고 있잖아요. 한 며칠 동안 그래야 속이 좀 풀렸다 싶으면 쓱 왕이 나타나서 뭐 경들이 정이 그렇다면 내가 조금만 더 할게. 지금 거의 그 수준 아닙니까? 장경태라는 자. 제가 대표 만나서 직접 말씀드렸다. 개인을 위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서 연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청래. 제가 정성을 다해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박찬대.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함께 하겠다. 우원식. 이제부터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다. 박지원. 연임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다. 이 대표가 당대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들 바람 잡아주니까 이재명이가 어제까지인가 뭐 병원에 있었다면서요.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아픈 것도 아니었다고 하던데 뭐 병명이나 이 증상에 대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항고하고 있으니까 저도 뭐 언론에서는 뭐라고 하지만 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결국은 이런 식의 이재명 연임해 주십시오 하는 분위기 띄우려고 잠깐 뒤로 몸을 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대명. 저는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죽는 길이다.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평론가로서 느낍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구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특검법을 강행하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로 곧 정치적 생명이 끝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최상병 특검의 본질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교통정리해서 박찬대로 단수 후보 추대하고 국회의장 또 교통정리해서 추미애로 몰아가고 또 일제히 이재명 대표님 연임해 주십시오. 이런 데다가 해병대원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 모든 정치적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딱 한 지점이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게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황당한 것은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 국민의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이 특검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거부권 시사를 한 데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최상병 특검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고 경찰 수사, 경북 경찰청의 경찰 수사와 공수처의
공수처 수사를 다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반어적으로 이 해병대원 특검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지금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자들이 이 특검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김용민이라는 자 있어요. 이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적 발상이기에 그거 함부로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 자가 명색이 법률가인데 헌법 공부도 안 하고 변호사가 됐나 싶어요.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게 탄핵 사유라고 지금 이 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